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코바디스라고 그 라틴어로 주여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죠?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코바디스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작가 헬리커 생키비에치가 쓴 장편 소설이거든요. 이 시대가 1896년도였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베드로가 그저 로마를 살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에 그리스인의 어떤 환영을 보면서 주여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랬을 때 나는 뭡니까 어린 양들을 구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그저 가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는 이렇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반대로 돼 있잖아, 그죠? 거기서 이제 사형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코바디스가 1912년 그죠? 그리고 1951년 그리고 또 2001년 이렇게 계속 영화로 제작이 되면서 1905년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코바디스의 주제가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으면서 그동안 박해받았던 폴란드인에게 희망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의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정의라는 거는 어떤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뭐 사회나 공공단체에서 올바른 도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정의와 비슷한 어원으로 보면은 의리라는 게 있거든요. 의리 역시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의리하면은 떠오르는 대상이 많죠, 그죠? 근데 저는 기업인 중에서 그죠? 의리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한화의 회장인 김승현 회장님을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분은 뭐 29살에 일찍 사장이 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떤 의리를 지켰냐면은 자식에게도 의리를 지켰죠. 여러분들 그 자식이 그죠? 이유 없이 어디서 맞고 왔을 때 여러분들 그 청계산 사건 잘 알 겁니다. 김승현 회장은 그 당시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많은 논란이 됐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에는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리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배우자분께서 일찍 뭐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뭐 61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지만 김승현 회장은 남자는 그저 남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조강지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거는 사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당한 요즘 현대 사회에서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좀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 장애를 입은 그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그 직원에게 그죠 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까지 승진을 시켜주고 또 미국에 주재원까지 보내주면서 그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그 IMF 때 이 하나에너지가 매각을 하는 상태가 있었거든요. 현대 정유에게 매각을 할 때 내가 30억을 덜 받는 대신에 지금 현재 하나에너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전부 다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그러니까 결국 직원들에게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어떤 의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그룹은 직원이 그저 자기가 이 회사를 떠나지 않는 한은 절대 해고라는 것은 없거든요. 사실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이런 의리의 기업이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뿌듯하고 그죠? 사실 이 하나의 김승현 회장 같은 분이 이 기업의 오너분들이 많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죠? 좀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주식시장도 지금
아마겟돈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지금 뭐 4,000포인트다, 5,000포인트다. 제가 이 주식 시장을 30년 정도 지켜봤는데 항상 화려한 그 뒤에서는 대부분이 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전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꼭지에서 그죠? 우리 이 개미들이 불타지 않는 그런 주식 시장의 그 메이저들이 좀 의리를 지켜주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어떨까 해서요. 오늘 3분 멘트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특징은 여러분들께서 과거에는 어때요? 너무나 여러분들은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시장은 뭐냐면 저는 그전에도 항상 뭐라고 했어요? 주식은 답이 있으니까 그죠? 그 답에 파동이 나올 수 있다면 분할 매수가 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분할 매수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그저 핫한 머니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 흐름을 전부 망가뜨리잖아요.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지지선 깨버려요. 깨고 튕겨 올라요. 저항선 뚫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또 정보력도 좀 필요한 시장이다. 그 정보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찾느냐. 뭐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고 기동량으로도 찾을 수 있고 그저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위기란 말이에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왜 위기냐면 조정을 볼 때는 세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회가 돼서 단기적인 흐름들을 찾아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도 해요. 근데 이 위기라는 것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 위기를 딱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그냥 그룹으로 핵심 키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금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지금 시장의 그 4,000포인트를 이끌고 오는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요. 물론 지금 이제 거기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뭐 이번 주에는 쇼캔 관련한 종목들 심택이라든지 TL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긴 했지만 가장 중심축은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왜 이렇게 계속 상승시키면서 얼마까지 갈 것인가는 제가 조금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튼 이번 주에는 이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장 지수를 주도하는 키포인트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로봇입니다. 그죠? 이 로봇들도 지금 보면은 반도체와 같은 기술적 흐름을 가지면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계속 이런 어떤 사이클을 그리고 있거든요. 로봇스타가 움직이고 로보티즈가 움직이고 그죠? 이렇게 그죠? 더 이상 갈 수 없는데 짱대양 뭐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로봇스타 같은 경우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 튀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로봇도 계속 지속적인 이런 어떤 방향성을 찾고 있다라는 거 숙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관세 부분은 그죠? 저는 이제 이 관세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차나 조선주 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 관세 부분은 아직 지금 뭡니까? 이제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뭐예요? 극적 타결이잖아. 그죠? 극적으로 이렇게 타결되는 거. 이 협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울질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저울질을 해서 어느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협상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뭐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이 저는 세상에는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풀리기는 풀린단 말이에요. 풀리는데 이것이 시간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안 된다라는 전제라기보다는 된다라는 어떤 전제에 51%를 둔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자동차 부분이나 이 조선주 관련한 종목들은 예의주시하게 추이를 살펴보면서 그죠? 조금 여러분들께서 뭐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극적 타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조금 수혜를 보면서 거기에서 또 이 로봇이라든지 반도체처럼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좀 움직이고 뭐 우리 시장에서 그 영향으로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 좀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대표적인 게 엑스게이트고 그죠? 뭐 한국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은 차트가 아주 요상하게 기술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코이버도 나오고 KCS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주축은 좀 엑스게이트가 주축이 된 이런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이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처음 거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저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올라서는 단계고 이렇듯이 또 그 다음으로 또 개인 투자자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2차 전지는 우리가 코로나 때 지금부터 그죠? 뭐 3, 4년 전에 상당히 핫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움직였던 에코프로가 대장이었는데 걔를 필두로 해서 지금 서서히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그죠? 포스코 퓨처엠도 어제 상당히 그죠? 긴 짝대 양봉을 만들어 버리고 지금 이 추세를 보면은 제가 이제 위기가 기회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위기를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로보티즈라든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어떠냐면은 올스를 타면서 그죠? 도지로 아이 단기 고점이야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긴 짝대 양봉을 딱 이렇게 뿜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의 어떤 기술적 흐름을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뭐 매뉴얼대로 교과서대로 이렇게 배우신 것보다는 그 교과서를 살짝 벗어나는 그런 어떤 형태들을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차 전지도 하나하나씩 보면은 로봇도 그런 패턴이 나오듯이 지금 이 2차 전지도 보면은 머무르다가 올선에서 머무르다가 이렇게 튕겨나가고 머무르다가 튕겨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그죠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살아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리튬 관련해서 뭐 애경 케미칼이라든지 어제 보면은 강원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살살 합세를 하면서 나오는 모습들이 좀 반도체가 움직일 때 처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소부장들이 밑에서 움직인 것처럼 그죠? 지금 또 그 예전에 그런 모습들대로 지금 또 2차 전지가 설설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그죠?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두고 그렇게 보는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지난 한 주 말씀드렸고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옷을 지금 많이 보고 계시죠, 그죠? 제가 오늘 이렇게 의상을 이렇게 준비한 거는 이제 화려한 주식 시장이 지금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 의상을 보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하시라고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나왔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저보고 이거 가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 가발 아닙니다. 어제 지난주에 보니까 가발을 썼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제 나이에 비해서 좀 염색도 하지 않았고, 그죠? 뭐 사실 주름도 없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죠? 이 가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이 왜 주도주를 고집하는가, 그죠? 시장이 강세장에서는 이제 하락장에서는 이제 이 하락장에는 주도주라기보다는 그날 하루 땜빵하는 종목들이 많지만 시장이 강세장에서는 이런 주도주가 나올 수가 있거든. 주도주가 계속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형태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전주에는 제가 밴드라든지 이런데 오늘 움직일 상칠 종목, 상한가 종목들을 올려드렸다면 제가 지난주에는 그랬거든요. 이 종목군들을 일주일 동안 살펴보라. 그렇다고 종목을 많이 들은 건 아니에요. 2차 전지 전부 상승했고 반도체 다 했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 키는 뭐냐면 리튬 관련한 종목. 그죠? 중앙첨단 소재라든지 뭐 자이걸이라든지 요 한 4개 정도 하이드로 리튬 뭐 요런 것들은 좀 애들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두 종목이 막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기염도 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제 밴드를 보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 주에 밴드는 일주일 동안 그 종목들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잘 잡아봐라. 그 상한가 나오고 10% 이상 나오고 20%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소홀한 이유가 뭐냐면 이 주도주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리튬 관련한 종목이 월요일은 안 움직이고 화요일은 안 움직였지만 어느 날 그죠? 제가 배터리 세비캔 같은 경우도 뭐 거의 20% 가까이 상승하고 걔는 수요일 날 상승하고 그죠? 자이걸도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막 상한가까지 가고 중앙첨단 소재는 금요일 날 상한가를 때리고 미리 월요일 날 다 말씀을 드려줬잖아요. 주식은 이런 주도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정보도 뛰어나야 돼요. 오늘 제가 처음 그 얘기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정보, 이 정보라는 거는 자기가 수집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정보의 강약이 달라지겠죠. 그죠? 나는 인터넷만 밖에 못 봐. 그럼 그 인터넷 그 상황에서 전부 다 보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테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주도주를 보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뭡니까?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냐면은 이 밴드나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날은 이래주고 어떤 날은 이래주고 쉽게 말하면 랜덤하게 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일괄적으로 줘보세요. 예. 너무 그게 팍 목을 매기 때문에 그죠? 저도 개인적인 어떤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좀 청취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하면서 올려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주식은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은 끼가 많은 종목 있죠. 상한가를 빵 쳤던 종목.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있다고. 주가가 고점을 치고 쭉 내려와서 그 원 상태로 가면은 최하 10%에서 많게는 3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주도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뒷설거지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이 거기서 조금 상승을 하면 이게 무슨 대단한 건가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대단한 것들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초전도체 관련한 그런 테마가 많이 돌았을 때 신성델타가 파동을 딱 내고 그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는 10개에 하나 정도가 있을 수가 있고 대부분은 어떠냐면은 낙폭과 대한 기술적 반등이면 거기서 반짝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원위치를 가는 경우가 그 원위치보다 더 못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주도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유용한 거지. 만약에 강세장이 아닐 경우에는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이 주도주는 어떠냐면은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뭐냐? 물량도 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은 상승률이 아니어도 수익 구조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거기 이델리온의 감사옥에 한번 가보세요. 예. 저 뭐 방송 3개월 들었는데 뭐 그죠? 억 단위를 버는 이런 어떤 매매 일지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술적 흐름을 조금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도주는 그날 하루에 거래 대금이 1조, 2조, 그죠? 적게는 뭐 5천억 막 이렇게 터지니까 거기에다가 퍼센테이지는 여러분들 어때요? 100% 수익 났다, 뭐 1000% 수익 났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를 53,000원대 하라고 했지만 과연 지금까지 몇 분이나 들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SK 하이닉스가 16만 원에 시작했지만 지금 50만 원 넘었지만 과연 몇 분이나 들고 있을 수 있겠나요? 뭐 전원주 같은 그런 분들이야 뭐 2만 원에 사놨으니까 지금 들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샀다면 그 들고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주식이라는 거는 그는 어떤 몇 프로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그 시드머니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실어서 주도주가 센 종목에서 그죠? 짧게 이렇게 수익을 내도 그것을 포개도요. 억 단위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거래 대금이 거의 20조 가까이 들어오고 거래소 시장에 주도주가 딱 붙게 되면은 그 종목은 최소 1조 이상이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조 이상 터지는 그 종목에서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못 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만 벌어도 한 달이면 5천이고요. 3개월이면 1억 5천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조건은 뭐냐? 주도주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도주에 대한 이 주도주를 좀 고집해야 된다. 시장에서 상승장이니까 하락장일 때는 주도주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 주도주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을 드리고 이 주도주를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게 되면은 내가 몇 프로, 그죠? 수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 단기간에 50%를 안 해도 10%, 5%만 해도 상당한 수익 구조가 된다라는 거. 그게 다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를 빨리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이해하셨을 때, 그죠? 2천만 원이 금방 4억 5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 유튜브에서 그죠? 프로젝트 2024년부터 진행했던 부분 수익률 쫙 보면은 하루도 수익이 안 난 날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절대 늦지 않다. 작은 투자 금액 시드머니가 작은 사람은 천 단위, 2천 단위의 시드머니는 빨리 1억을 만들어야 되고 잘 만들면 2, 3개월 만에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억은 그다음 얼마를 만들어야 되느냐? 10억을 만들어야 돼. 10억을 만들고 다음 단계는 뭐냐? 100억, 1000억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주말에 잘 연구를 해보시고요.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미국 시장, 지금 미국 시장 이게 지금 그걸 세웠거든요. 이 각을 세워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미국 빚이 많다. 빚이 많죠. 38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6경이라고 대충 그죠? 그럼 우리나라 자산이 얼마냐? 우리나라 자산이 7경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 통째로 팔아야 미국 시장은 미국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럼 중국은 빚이 중국은 더 많아요. 중국은 50조 달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데 그럼 우리가 이 빚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기가 버는 소득 GDP 대비해서잖아. 그죠? 그럼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빚이 GDP 대비해서 100%야. 그럼 여러분들도 잘 봐요, 오늘. 가계에 내가 버는 것하고 그죠? 빚하고를 계산해 봤을 때 빚이 내가 버는 거에 비해서 감당을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소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늘 그런 분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이 빚이 이래 많아서 지금 맨날 유튜브에 뭐합니까? 대공황이 온다, 미국 쫄딱 망한다 이러잖아, 그죠? 사실 이 미국이 패권을 잡기 전에 미국은 언제 패권을 잡았죠?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패권을 잡았잖아요. 왜? 영국이 야 너가 그때 무기도 많이 만들고 너가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200년 동안 패권을 잡을 때 영국이라는 나라도 빚이 없었나요? GDP 대비해서 200%의 빚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100년이라는 세월을 1815년부터 1914년 그 패권을 넘겨줄 100년 동안 어떻게 지탱해 왔느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산업혁명을 했잖아요. 혁명을 해서 그걸 왔듯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빚이 많았을 때 여러분들 잘 아는 카네기, 철강산업, 항공, 석유 이렇게 해서 붐을 일으키다가 그 이후에 1995년도에는 뭐죠? 지금은 죽었지만 애플, 그죠? 애플 그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뭡니까? 스마트폰. 그게 지금 또 미국을 살렸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애플 주식 1,000만 원만 사놨으면 지금 돈이 뭐 한 100억 정도 되겠죠. 예? 그 95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미국이 빚이 많아. 트럼프가 하는 전략이 뭐예요? 무슨 사업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기술력이 있는 사업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뭡니까? AI 아닙니까? AI, 로봇, 자율주행.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금융, 국방, 뭐든지 패권을 잡고 있지 않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빚이 많아도 그런 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새로운 미래의 기술을 가지고 그 산업을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각 가정에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딨나요? 지금 미국보다 빚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1조 정도 빚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많아봐야 뭐 억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미래의 기술은 뭡니까? 이 주식 아닙니까? 주식. 여기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 억 단위의 빚은 차분히 하면은 갚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자금을 지금 끌어들이는 게 각 나라의 관세를 어떻게 하고 그죠? 얼마를 우리나라 투자해라. 왜 그럽니까? 자기들의 어떤 미래 기술을 크게 투자하고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AI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AI 강국을 만들겠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프트웨어가 베이스가 깔려 있다 있잖아. 우리는 아직 지금 그저 그런 부분이 안 깔려 있지만 발버둥을 치고 있듯이. 그죠? 그래서 결국 빚이 많다고 해서 폭삭 내려앉는 것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살아날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탈출구를 새로운 기술로 찾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식시장에서 그죠? 새로운 탈출구를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빚이 많아서 뭐 대공황이 오고 환율이 올라서 뭐 나라가 쫄딱 막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식상하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거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트럼프라 생각하고 트럼프는 지금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안 그러면 폭삭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술을 계속 이렇게 그죠? 투자를 하듯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희망을 갖고 해보시면은 조 단위의 빚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들 조 단위의 빚은 아니잖아, 그죠? 억 단위의 빚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스닥 시장 마찬가지고, 자, 우리 시장, 자, 이제 우리 시장 지금 4,000포인트, 지금 또 막 언론 플레이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 시대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선 시대에 그 장티부스가 유행했을 때 이 양반집 애들은 멀쩡해. 근데 이거 뭐 옛날에 조선시대에 양반 쌍놈이 있었으니까 그죠? 쌍놈집 애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백신을 맞아갖고 없지만 곰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양반들은 그 정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은 그때도 이런 뭐 장티부스를 퇴치할 만한 백신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정보력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 바이러스는 38도 이상에서는 죽는다. 이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그런 어떤 장티부스가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방에다가 가다 놓고 군부를 막 덧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열을 돋아가지고 그죠? 그 바이러스가 죽게끔. 그렇지만 이 쌍놈집들은 어때요? 열이 나니까 단순하게 열을 식히기 위해서 애를 찬물에 담그고 이러니까 그게 바이러스가 더 난리를 치지 않겠나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함부로 안 준단 말이에요. 왜? 정보라는 거는 곧 돈이고 비법이란 말이에요. 그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왜 귀를 쫑긋하고 안테나를 저 위에 올려놔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더더욱 정보력이 뛰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 삼성전자 제가 그 5만 원 깨지면 그때가 절호의 찬스다. 여기서 똑같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제 이난이 333을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무릎을 탁 칠 수가 있어. 그때 누구도 다 팔아라 난리 난다. 뭐 나라 쫄딱 망한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100조가 저 미국 시장으로 다 갔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 여기 주식시장에 100조 작은 거 아닙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뭐 800포인트 있지만은 시총이 한 200조 조금 넘어요. 코스닥 시장의 절반이 어떻게 됐느냐면 떠났어요. 떠났지만 지금 보세요. 제가 그때 가지 말고 여기 계셔라. 여기서 돈을 번다 했잖아요. 제 말대로 다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이 그것도 앞을 보는 것도 정보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는 크게 그죠? 여러분들께서 뭐 정보력이나 이런 것이 가할 수가 있지만 이런 상승장에서는 더더욱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상승을 할 때는 하락폭이 깊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위기가 오고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위기가 곧 기회다는 뭐예요? 준비된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다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위기가 딱 왔을 때 이거 내가 덥석 사도 되느냐? 사면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은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뭐 아무나 그죠? 뭐 이 뛰어들어가지고 그죠? 아무 종목이나 사가지고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어제 사도 수익이고 다음 날 사도 수익이고 언제 사도 수익이고. 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계속 그죠? 주가가 상승하면서 올라가는가? 시장은 항상 뭘 필요로 하느냐면 유동성 아시죠? 돈이 들어와야 돼. 돈이.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자금들은 조금 어떠냐면 눈이 밝아요. 눈이 밝기 때문에 어둡지가 않아. 왜? 많은 경험을 했거든. 요럴 때는 요러니까 살짝 치고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막 살짝 치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해. 그런데 지금 신규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려면은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느냐면 신규 자금이 들어올 때 그 자금들이 어떤 자금을 사느냐면은 주식 처음 하면 제일 먼저 사는 게 뭡니까? 안전한 걸 찾거든요. 그 안전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반도체가 막 가니까.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채널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합니까? 주식을 살려면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그죠? 이것만 사라 계속 이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코로나 때처럼 지금 이렇게 그죠? 막 들어와서 좀 이렇게 신규 자금들이 이렇게 좀 몰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막 그래갖고 덥석 잡았어. 오늘 사도 올라가고 내일도 사도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푹 빠지니까 어때요? 손을 못 쓰죠. 초보자들은 대응이라는 걸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사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빠지는 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응을 안 해가지고 9만 원짜리가 5만 원까지 갔을 때 가슴을 치고 난리를 치고 결국 있으니까 몇 년 있으니까 올라가긴 하지만 지금도 그런 어떤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눈먼 자금들을 유인하는 그런 어떤 작전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때요? 야, 내 오늘 사갖고 뭐 하이닉스 사는데 올라가네? 또 그 다음날 야야 빨리 사라. 또 올라가네? 좀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가장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이게 뭐 주식이라는 거는 끝없이 한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뭐 5,000포인트 간다. 그 지금 보면은 뭐 찌라시가 막 돕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 뭐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럴 때 그죠 여러분들께서 한 템포 딱 그죠 어떤 위기가 닥쳐올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사가지고 그죠 또 그 해갖고 나중에 또 중리 사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이 상승장이지만 더 어려운 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다? 먼저 경험한 사람의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특히나 초보자분들 저번에 코로나 때처럼 덤성 와가지고 그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상승하지만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 들어와 있는 머니들의 어떤 성향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뭐 강하게 이끌지 않습니다. 왜? 어떻느냐? 지표를 망가뜨리고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제가 좀 특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그룹을 형성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이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이제 뭐 반도체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잖아, 그죠? 있는데 항상 보세요.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이 패턴들을 보면은 독특한 것이 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엄봉 떨어지고 엄봉 떨어지면은 상승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래 되면 다 어떻게 하죠? 잘라버리잖아. 손절하잖아. 손절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밀렸다가 밑꼬리를 다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에서 그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선을 살린 이런 종목들은 그 시장의 주도주의 어떤 중심 라인에 있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기준봉입니다. 이 기준봉은 시장이 하락할 때는 밑에서 해가지고 크게 상승을 못하지만은 상승장에서는 이 지지하고 기준봉 만들고 지지하고 기준봉 만들고 이런 어떤 형태가 지금 자꾸 갖춰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 심택이라는 요런 종목들도 조금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LS 일렉트릭인데 지금 왜 이 전력 관련한 종목들이 또 무대기로 막 나오느냐. LS 일렉트릭이 나오면서 그날 뭐 에너지 고속도로 세명전기라든지 강명전기 뭐 저가 종목들 그 앞에서 조금 나오고 산일전기 이렇게 전력 관련한 또 금요일날은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트럼프도 뭐요? AI 강국. AI로서 승부를 걸어야만 중국을 짓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그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선순위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 따라오는 이 밑에서 따라오는 어떤 그 뭡니까 그 2인자가 있을 때 1등은 더 불안한 거거든요. 이 갭이 엄청난 차이가 나면은 괜찮은데 바로 막 턱 밑에 와 있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AI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부 다 세계가 승부수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I는 뭐냐면은 24시간을 가동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뭐 챗봇 이런 거 전부 다 보세요. 뭐 수시로 막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AI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물 먹는 하마 뭐 이럴 때 이 전력을 먹는 하마란 말이에요. 24시간 뭐 에어컨 돌려야 되고 뭐 다 돌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전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대거 이제 서서히 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룹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죠? 기준봉을 딱 만들고 그죠? 지금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얘의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또 내가 돈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주가가 얼마예요? 30만 원대, 거의 40만 원대니까 싼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또 요런 종목은 또 투자 금액이 또 좀 되시는 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좀 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세명전기라든지 그죠? 뭐 일진전기라든지 뭐 또 저가종 뭐 강명전기 밑에 바닥에서 막 양봉 2개 켜고 요즘은 있잖아요. 양봉 2개 켜고 3개 켜고 막 이렇게 켜거든요. 켜기 때문에 바닥에서도 올라오는 또 저가 종목도 좀 보시고 자기 투자 금액에 맞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전력 관련한 부분들은 AI와 이렇게 같이 그죠? 같은 맥락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입니다. 지금 2차 전지는 이 2차 전지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이만큼 상승해도 그죠? 아직까지 그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 구조가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단일가 들어갔거든요. 3일 단일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포스코, 그죠? 지금 포스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에,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이런 식으로 지금 2차 전지 금요일 날 또 강원에너지, 그죠?
애경 케미칼 이렇게 쭉 나오고 리튬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뭐 중앙 첨단 소재 상한가 치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부분들이 뭐냐면 자꾸 확산이 되면서 그때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움직였던 그죠? 그런 시절처럼 한번 또 테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사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설적인 종목입니다. 10만 원에 시작해갖고 단 한 달도 안 돼서 150만 원까지 갔거든요. 지금 이거 액분해서 그렇습니다. 10대 1인가 아마 그렇게 액분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150만 원까지 갈 때 그죠? 그 1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에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번은 기회를 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요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에코프로를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 구조가 아니고 손실 구간에 있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더 밀어 넣는 전략. 그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한 번 더 밀어 넣어서 단가를 맞춰서 치고 나오는 뭐 그런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게 보고 뭐 그 외에도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 너무 많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양자 컴퓨터인데 지금 이 양자 컴퓨터 엑스게이트 그죠? 한국 첨단 소재 완전 한국 첨단 소재 차트 한번 보면은 완전 우리가 보통 좀 그저 여자들이 좀 야시시하다 뭐 여우 같다 하잖아. 딱 여우같이 그려놨어요. 그림이 딱 보면 딱 여우 그림이야. 그죠? 올랐다 내렸다 막 그저 이렇게 막 난리를 쳐놨는데 걔보다는 얘 그림이 조금 더 안정적인 건 왜 그러냐면은 얘는요 좀 돈이 들어왔거든요. 이 개별 종목 치고 하루에 돈이 그 몇천억씩 들어오는 것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닥에서 거래를 트면서 그죠? 그럼 이런 패턴의 매매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눌릴 때 하시면 좋겠죠. 그죠? 지금 이 눌려주고 있죠.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방법은 두 가지나. 눌리면은 그죠? 여러분들께 관심 갖고 그죠? 또 올라가면은 또 더 돌파하면은 또 돌파 매매도 가능하고 뭐 이런 어떤 패턴들 이제 그림이 이렇게 좀 그려져 가지고 그죠? 어떤 좀 기준봉을 세워놨고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강한 건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는 관세 부분이 뭐 극적 타결이든 어떤 타결이 됐을 때는 만약에 오늘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저녁에 그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그 다음 날은 전부 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거죠. 갭을 충분히 떨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 엠텍을 비롯해서 저가 종목들 동일 스틸렉스 뭐 이런 애들이 그죠.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인지 더 갈 건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 삼성 엠텍이 먼저 고개를 들고 나왔지만 그 이후에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뭐 그죠 그다음에 힘스라든지 현대힘스라든지 일승이라든지 HJ중공업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물론 뭐 묵직하게 움직이는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 그죠?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갈까요는 제가 이미 5만 원대 다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저는 그 목표가에 변함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 밑에 5만 원에 들어가고 SK하이닉스 20만 원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걸 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패턴이겠죠. 지금 대부분 어때요? 요렇게 지지하다가 뭘 합니까? 요렇게 긴 짱대 양봉을 빵 이렇게 떨어뜨릴 때가 있죠. 그러면 뭐예요? 10만 원을 빡 돌파하겠죠. 그런 기준봉이 딱 그렇게 할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이 라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적인 뭐 3천 원 먹고 튀어나오고 뭐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왜? 만약에 조정을 봐서 이렇게 팍 받아버리면 요 라인에 들어가신 분들이 싸게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마음이 심쿵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지금 걔가 목표가가 얼마를 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뭘 해야 된다? 트레이딩 구간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무상증자가 있는데요.
요 지금 G2G 바이오가 지금 무상증자를 하거든요. 제가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이 있고 제3자 배정이 있는데 뭐 요즘은 주주 배정을 해도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 보세요. 1,000억 유상증자 하는데 저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했던 그런 유상증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흐려졌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G2G 바이오는 무상증자는 뭐냐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가격을 지금 현재 17만 원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기준일이 언제냐면은 11월 배정일이 11월 6일이니까 11월 6일 날 배정을 하니까 주식을 항상 3거래일 전이거든요. 그럼 11월 4일 날 기준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G2G 바이오는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두 주를 주니까 200%를 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 무증은 뭘 하느냐면 권리락을 한단 말이에요. 100%할 때보다 200%할 때 권리락을 더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200%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이걸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냥 똔똔이더라고. 똔똔인데 만약에 거기서 주가가 더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좋은 거죠. 더 수익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렇지만 이게 25일까지 그 주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좌가 어떻게 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얘는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무증을 하고 난 이후에. 왜 무증을 하느냐면 주식수가 너무 작아도 이 그 뭡니까? 그 하기가 힘들거든요. 세력들이. 이 주식은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이 좀 주식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 유통 물량이 좀 있고 이래야 그죠? 좀 이렇게 주가를 띄우는데도 하나의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격은 조금 걸리락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만한 뭐 요런 종목들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한번 한 3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후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지만 뭐냐? 2차 전지로 움직이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딱 기준봉 세웠죠? 그러면 뭐 월화 정도 눌릴 수 있겠죠?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일진전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패턴으로 지금 제가 전력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강원에너지도 2차 전지, 그죠? 그는 어떤 흐름대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이래 올라도 어때요? 불안하잖아, 그죠? 이 불안하게 되면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느냐면은 동물적인 속성이 나오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뭐예요? 이렇게 막 싸울 준비를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불안하면은 항상 그런 어떤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잠재우면서 그죠?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는 저 말고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함께해서 진짜 이번 시장에서 그죠 한번 1,000억 자산가를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키워보는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